결국 전 세계적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가 언제쯤 안정세를 보일지가 관건인데 당장은 그 끝을 예상하기가 어렵죠. 당장 우리나라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전달 대비 기준으로 5달 연속 올랐는데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꾸준히 오르면 결국 두세 달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고환율에 고물가까지 경기 침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은상 기자입니다. 생산자 물가의 오름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는 건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석탄, 석유 제품은 1년 전보다 82% 넘게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오르기도 했지만 환율도 문제입니다. 원자재 거래엔 달러가 쓰이는데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를 더 비싸게 주고 사오는 셈이 됩니다. 높은 환율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이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더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3분기까지는 기본적으로 5%대를 찍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미국만큼 빨리 올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빅스텝은 2번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빠르게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고강도 긴축의 후유증은 소비 둔화. 미국의 소비 둔화는 곧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잖아요. 미국의 수요가 둔화된다. 글로벌 물동량 교역 자체가 줄어든다. 이러면 우리나라한테 좋을 이유가 별로 없게 되겠죠. 이번 달 20일까지 무역 수지는 1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무역 수지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데도 막을 수 없는 위기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품목을 가리지 않고 값이 오르는 현상,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 소비자들 모두 비슷하게 겪는 고통이죠.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물가 상승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악성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란 경고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짐은 벌써 우리 일상 속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요. 이성일 경제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0도까지 올라가는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색 작업. 차체 표면에 바르는 화학 제품, 페인트 값에 따라 수리비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올리긴 해야 돼요. 재료 때는 오르고 운영하다 보면 이것저것 들어가면 또 많으니까. 페인트 값은 올 들어 이미 30% 넘게 올랐습니다. 값은 두 번째고 구하기조차 어려운 부품들도 많습니다. 유리도 올랐어요? 올랐어요. 근데 유리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끼고 싶어도 못 껴요. 웃돈 주고 사와요. 겉보기에 매출이 늘었더라도 자재값을 내고 나면 주머니에 떨어지는 이익은 전보다 줄었습니다. 직원 늘리는 것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네요? 직원을 늘린다고 해서 이익 전체를 많이 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물가가 오르는 게 긍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정비소의 매출이 커지면 월급을 올리거나 직원 수를 늘릴 수가 있고요. 사장 직원들이 이 여윳돈을 다른 곳에 더 쓰겠죠. 이런 소비가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물가가 오른 것 이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리비가 올라도 정비소는 더 쪼그라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반대로 고용, 사람들의 씀씀이가 줄고 경제는 쪼그라드는 겁니다. 주가가 폭락한 밤새 미국 시장이 이런 악순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극약 처방 말고는 대응책도 마땅치 않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으려고 평소의 3배 폭으로 빠르게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뒤따랐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경기를 침체 상태로 끌어내리는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도 알 수 있거든요. 고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방치했다가 그게 이제 고착화되면 중앙은행이 정책을 써도 물가를 잡을 수 없고 그런 장기화되는 불황을 막고자 하는 게 중앙은행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중동 전쟁이 촉발한 오일 쇼크가 지배한 1970년대처럼 물가가 10년 넘게 오르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지난달 상승률 5.4%. 전쟁이 끌어올린 원유, 식량의 국제 가격이 꺾이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정도 미국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가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성윤입니다. 심상찮은 경제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처 방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 고금리 때문에 벌어진 구조적인 문제라는 건데 야당은 말로만 비상경제냐 한가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길 대통령에게 지금의 경제 상황을 물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전 세계가 돈을 풀었고 물가 잡으려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라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민생 대책을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묻자 화살이 국회로 향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아직 원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은 법 개정 사항들도 법안을 냈을 겁니다. 대표적인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생 논리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며 국회 원구성을 위한 마라톤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 여당의 구체적인 대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말만 경제 비상체제로 전환한다고 했을 뿐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기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대통령은 한가한데 경제장관들만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결과적으로 내용이라는 것이 유류세 인하 정도 발표하는 걸 보면서 또 원구성이 늦어지는 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며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이라며 원구성 협상을 위한 양보안을 가져오라고 반박했습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부터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성의 없이 시간만 끌지 말고 국회의장을 법대로 하루빨리 선출하여 대통령이 한가해 보인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통령실은 정부의 절박함을 폄훼하고 있다며 날선 반박문을 내놓았습니다. 여야가 서로 무엇 했느냐고 따져 묻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의 협치는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지난 1970년대 오일 쇼크처럼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윤지은 기자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1월 발표한 전망치 4.1%에서 5달 만에 1.2%포인트나 낮춘 겁니다. 각국의 성장률도 줄줄이 낮춰잡아 미국은 1.2%포인트, 중국은 0.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8.9%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경기 침체와 함께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크게 뛰는 상황에서 생산은 위축돼 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가 대표적입니다. 세계은행은 세계 경제가 미약한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는 시기로 접어들 수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상당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염병 대유행, 공급망 교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많은 나라에서 경기 침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역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I think that bringing inflation down should be our number one priority. I think we can complement that by deficit reduction. 이어 3분의 1은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차량 공급에서 야기됐다며 다른 국가들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미국의 생산 역량 증대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